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재테크. 최근에 자산 시장이 좀 약간 붕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 전에 1년 전, 2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400을 찍고 1,500원까지 이제 앞으로 찍을 거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외환위기까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800원에서 2,000원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럴 때 정말로 외환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좋은 부의 기회를 잡았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세상은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쪽에서 안 되면 한쪽에서는 잘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안 되거나 무조건 잘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어둡고 전쟁에 지금 현재 고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정말로 좋은 기회로 발판 삼아서 부의 기회로 잡는 사람도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철저히 준비하신 사람만이 부자의 계열에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매도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매물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니까 농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상 보면은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전답, 과수원을 우리는 농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적으로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아닌 그러한 전답 과수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경자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 농지를 구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LH 사태로 인해서 어떤 투기 공무원들의 일탈, 이런 것들 때문에 농지법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농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알겠는데요. 그만큼 농지는 점점점 위축이 되고, 그만큼 농지가 아닌 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용도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땅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땅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가 작동을 했을 때 땅값이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앤원 TV에서는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농지가 아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을 전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토지를 매입하신 상당수 분들이 재미를 보고 계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희소성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 내에 주변에 도로가 뚫린다거나, 그 다음에 공항,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땅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이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요, 여러분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비율이 상당히 적다. 지금 군산, 부안, 김제에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 비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개발 호재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집가 상승 여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포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땅들은 더욱더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더욱이 인구 26만 인구에 최근 들어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MOU 체결했다거나 계약을 했던 것이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새만금 산업단지하고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희소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원앤원TV에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새만금 디지털 혁신기구 조성,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국책사업을 발굴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 7.2조 원 가량에 대한 국책사업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새만금 디지털 혁신기구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디지털 역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AI, 자율주행차 이런 산업들이 지금 현재 군들이 모여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래가치가 뛰어난 곳이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가요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사업 등 민선 8기 국책사업으로 48건의 안건을 발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일 전라북도에 따르면은요, 도는 지난 2월부터 전라북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제연구기관, 도출연기관, 대학교수, 전문가 등 138명이 참석을 해서 신산업, 경제, 그리고 농업, 농촌, 새만금, 해양, 문화관광, 콘텐츠, 지역개발, 환경안전 등 5개 분과에서 국책사업 발굴 추진을 구성해 왔는데요. 추진해온 총 사업비 7조 2천억 원 규모의 잠정 48건의 국책사업을 발굴을 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중간보고회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새만금 중심에 여러분들 뭘까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능형 농기실증단지 조성, 그리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퍼 커넥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라북도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사업에 한 2천억 원 정도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책사업에는 이거 말고도 새만금하고 관련된 국책사업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한 7조 2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새만금하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 농업농촌 새만금 해양 분과에서는요, 새만금 미래형 첨단 온실 조성 사업에 3천억 원, 그리고 국가식품 콜드체인 물류특화단지 조성에 3,400억 원 사업을 또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요, 새만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핵심 성장축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광역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역도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전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에 있는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로 축을 따라서 있는 군산, 그리고 김제, 그리고 이어서 있는 익산 또는 전라북도 전주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이 핵심 성장축이라고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시작되는 새만금과 그리고 종점인 전주가 상당히 그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새만금의 가장 중심 도시, 바로 26만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군산, 향후 20만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군산이 새만금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군산에 투자 의향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